안녕하세요. 써니피셜입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서치펌에서 테크팀을 맡고 있는 현직 헤드헌터입니다. 제가 헤드헌터이다 보니 주위 분들이 저만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직하고 싶다. 나 이직 좀 시켜줘. 써니야, 어디 좋은 데 없어? 나 좀 보내줘. 등 친구, 선후배, 전 직장, 사수분들, 먼 친척까지 관계를 불문하고 저만 만나시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심지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고객사의 대표님들도 써니님, 저는 어디 갈 데 없을까요? 여쭤보시곤 하십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이란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직업 또한 좋은 후보자님들을 찾아서 이직을 시켜드림으로써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직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 직장에서 1, 2년만 더 견디시지 홧김에 나와서 커리어 완전 꼬이고 구제불능되는 케이스들을 저는 너무 자주 봅니다. 수두룩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이직으로 풀려고 하셨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이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직에도 골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써니피셜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건 제가 수많은 후보자님들의 이직과 커리어 고민을 들어보면서 고안해낸 프레임워크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직을 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의 커리어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나의 문제가, 내가 구체화한 그 문제가 이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직 동기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죠.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듣는 이직 동기 4가지는 바로 연봉, 그리고 직무, 회사의 문화,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 등이 있는데요. 일단 연봉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 연봉에 100% 만족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비슷한 스펙이고 나보다 비슷한 연차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버는 케이스들이 왠지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헤드헌터로서 후보자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그 회사 얼마 주는데요? 연봉 얼마나 올릴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가장 다짜고짜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각 포지션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헤드헌터인 저도 인터뷰 프로세스를 다 마치고 원천징수 까고 또 그 회사의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가 나올 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건 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봉만 보고 이직을 하시는 거라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연봉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왜인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인데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은 회사에서 지금 저평가된 인재이다. 또는 본인은 현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없다입니다. 두 번째는 좀 차가운 현실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본인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서 나의 성과에 비해서 지금 평가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직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큰 점프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헤드헌터로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도와드렸고 그럴 경우에는 앞자리가 한두 세 번까지 훅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마켓에는 그리고 모든 직무에는 납득 가능한 직무 및 연차별 마켓 프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켓 프라이스와 너무 다르게 책정이 되었다면 그거는 이직을 통하여서 손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 나가 연봉이 낮은 이유는 연봉을 더 높게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인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케이스는 이직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왠지 본인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요 몇 년간 성장의 속도가 약간 더뎌지고 있진 않았나? 내가 최근 1, 2, 3년 동안 새로 터득한 지식이나 스킬이 있나? 등 한번 본인의 성장과 회사의 기여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듣는 이직 동기는 문화예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문화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에 이제 출근하실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나 회사 나가고 싶다. 이 회사 나랑 정말 너무 안 맞는다. 라고 딱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들을 한번 다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보고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회사 문화라는 큰 이슈가 사실은 어떤 한 사람 또는 한두 사람의 소수의 문제로 축소가 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내가 좀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조금 반추와 셀프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회사 전체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한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직속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라든지 우리 회사 대표나 임원진의 행동 지침들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고립된 순간들과 관계들이 많은 분들의 회사와의 문화적인 충돌에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한 사람 때문에 이직을까지 결심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나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트롤, 그 문제의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롤은 모든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시라면 사실 그 트롤을 약간 돌보듯 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참인간이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참아내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회사의 문화나 시스템이 나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직접적으로 나의 성과와 성장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나오셔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제 후보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였는데 회사에 프론트 1, 2팀이 있고 회사의 정치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1, 2팀이 굉장히 적대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후보자는 프론트 1팀 소속이었는데 일은 프론트 2팀에만 가고 대표와 임원진들까지도 프론트 2팀만 편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현을 했고 팀 교체 또한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님께서는 프론트 1팀의 소속으로 1년 동안 거진 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개발자에게 프로젝트 경험은 곧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당연히 나오셔야 하고 이직을 통해서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직 동기는 직무에 대한 불만족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직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 분석가인데 회사의 마케팅 비디오 촬영 및 편집을 지금 몇 달째 밤을 새서 하고 있다. 그러고 몇 달째 나는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시면 그 회사의 리소스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 플래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회사가 굉장히 작고 내가 공동 창업자이다. 그러면 당연히 직무의 다각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가시는 게 맞고요. 또 다른 예로는 나는 서버 엔지니어 10년 차인데 연차가 쌓이다 보니 회사에서 자꾸 피플 매니징 업무를 시키고 코딩은 그만하라고 한다. 나보고 채용에만 집중을 하라고 하고 나의 KPI는 이제 팀 빌딩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코딩만 계속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 또 당연히 나오셔서 적합한 직무를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시면
독이 될 수가 있고 다음 회사 면접관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UI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디자인 팀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 그 마케팅 디자인 업무까지 시켰고 3년 동안 그걸 참으면서 다녔는데 그렇고 보니 내 포트폴리오에 쌓인 나의 결과물들은 다 마케팅 디자인이었다. 근데 이직을 하실 때 UI UX 디자인 직군으로 지원을 하시고 UI UX가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의심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이직 동기가 분명하신 분이 왜 3년을 참고 마케팅 업무를 하셨죠? 라고 때문에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이게 회사의 시스템상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시면 ASAP 아삽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듣는 이직 동기는 회사의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회사의 산업이나 대표의 비전 등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테크씬에 있다 보니 남성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듣는 불평이 나는 남잔데 내가 여성 속옷 쇼핑몰을 만든다, 아니면 화장품 리뷰 앱을 만든다, 아니면 성형 정보 앱을 만든다 등 난 너무 나와 연관이 되지 않는 앱을 만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납득이 가능하기도 하면서 애초에 왜 그 회사에 들어가신지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굉장히 남성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남성 면도기 어플이라든지 피트니스 앱 회사에 들어가시면 과연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실까? 이게 정말 도메인의 문제일까? 라고 사실 저는 의심을 조금 먼저 해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직을 통하여서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대표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회사에 왔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부도덕한 행동들을 막 하고 있고 맨날 직원들에게 거짓말하고 회사 돈 횡령하고 완전 안 되겠다. 그러면 대표가 바뀔 계획이 없다면 본인이 그 회사를 나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방향성이 나의 가장 넘버원 이직 동기라고 하시면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이유들일 때에 회사의 방향성을 좀 탓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도 회사의 방향성 때문에 지금 좀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100% 이해하고 있는 건 맞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방향성에 내가 얼마나 변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4가지 대표적인 이직 동기들을 살펴보며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직으로 진정 해결될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직은 현 직장에서의 문제가 다음 직장에서 뚜렷이 해결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나에게 일어난 좀 짜증나는 일들, 예를 들면 사수와의 다툼이라든지 연봉 협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든지 최근 들어서 야근이 너무 잦다든지 등의 일시적인 이슈들은 저희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지 이직으로 해결될 어려움이 아니라는 점을 뚜렷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일을 하고 만족하는 커리어를 쌓는 것이 저는 우리가 공통으로 이뤄야 할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써니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